반갑습니다. 어른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자, 어른들의 공부방이니까 사랑 이야기 꼭 해야겠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랑 공부방.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네, 정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성관계, 육체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어려운 거, 네, 그 오래 지속되는 낭만적 사랑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이 책,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라는 책은 생각보다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냥 그 연애 담론을 이야기하는, 아니면 뭐 그 진화 심리학의 기초를 두어서 그냥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상대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관념을 하나하나씩 정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이가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뭐 7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네, 한 번 정도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관념을 좀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예, 요 시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는 오래 지속되는 낭만적 사랑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단어는 안정지향적 행동과 성취지향적 행동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것을 일단은 심리학자 토리 히킨스의 이론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정지향적 행동은 누군가 의무를 잘못했을 때, 의무를 어겼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그리고 성취지향적 행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가 어느 정도 단계에 딱 이르르면, 그죠? 한계치에 딱 이르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재로서 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거는 안정지향적 행동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상대가 외도를 했거나 상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러시는 분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오래 지속되는 사랑에는 이 안정지향적 행동과 성취지향적 행동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감정적 유대, 네,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공유, 그리고 공유 활동을 통한 성취지향적 행동이 오래 지속 가능한 사랑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시려고 그러시면 어떤 그 성취지향적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공동의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내 자신의 목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상대는 계속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난 네 애인이잖아, 너의 여자친구잖아, 난 너의 아내야,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 난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랑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작가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돌이 아니고 빵이다. 매일매일 맛있게 따뜻하게 구워내야 될 의무, 이게 있다. 네, 돌이면 아니죠. 사랑이 돌일 수는 없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작가가 또 하나 이제 단어를 정리를 해주는데요. 부정편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보다 강하고, 그리고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에 비해서 더 철저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더 세분화돼서 처리가 되죠. 이 애는, 자, 길가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꽃이 보여요. 그럼 꽃이 보이면 아, 예쁘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세분화하거나 정보를 더 철저하게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식물학자라면은 그거를, 그 꽃이 무슨 꽃이고 이 토양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길가를 걷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걸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세분화 시켜야죠.
그죠? 제가 도대체 이쪽으로 달려올 건지, 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부정편향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부정편향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는 상담을 해보면 부정성향이 좀 더 강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 자체가 사람을 그냥 가까이에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딱 평가할 때는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 단점 쪽에다 더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이 단점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인간이 원래가 부정편향이다, 인간의 뇌가 원래 부정편향으로 진화 발전됐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사랑이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옆집의 아저씨도, 윗집의 아저씨도, 저쪽 집의 새댁도 다 상대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괴로운 척 하지 마세요. 네, 누구나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외재적 가치활동과 내재적 가치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주제죠. 자, 외재적 가치활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목표 달성, 효율성, 비용 대비 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내적 가치활동은 결과보다는 활동 그 자체에 중심을 둔다, 의미를 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는 외재적 가치활동이죠.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책이 좋아서 그 독서를 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내재적 가치활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재적 가치활동은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이해득실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작가가 예를 드는 앨리스 먼로의 소설 곰이 산을 넘어왔다. 이건 영화로도 유명한 영화가 있죠.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Away from Her라고요. 예,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십시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주인공 남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아내 할머니를 이 요양원에 보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남편의 존재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랑에 어떤 계속 몰입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 주인공이 느끼는 이제 감정들이 작가는 내재적 가치 활동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내재적 가치 활동과 외재적 가치 활동은 사실은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옳다, 한쪽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재적 가치 활동은 결국에는 어떤 욕구, 발전의 욕구, 아니면 어떤 의무,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사랑이 의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20년, 30년, 40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외재적 가치 활동의 영향도 크죠.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랑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 활동만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작가는 내재적 가치 활동을 더 중시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외재적 가치 활동과 내재적 가치 활동은 결합돼야 되고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래서 내재적 가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상대를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내재적 가치 활동의 의미다.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만두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 활동에 사랑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 활동은
그 수행 자체가, 과정 자체가 행복을 준다. 물론 그렇죠. 예, 꼭 자식을 낳아야 행복한 거고 꼭 30년을 살아야, 무슨 마라톤 달리기 하듯이 30년을 살아야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과정이 만족스럽죠. 사랑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작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순간적인 욕구보다는 근본적인 필요, 예, 어떤 근본적인 필요가 서로를 내재적 가치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서로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 내재적 활동이다. 맞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공부가 끝까지 남고 깊은 만족감을 주나요? 네, 합격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냥 좋아서 읽었던 책 중에서 평생을 내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요, 네 번째는요, 관계의 외적 변화와 내적 발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강도는 일단은 권태감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죠? 강도가 뭐라고 그랬죠? 욕구와 성욕이죠. 맞죠? 네. 그러면 자, 변화에 대한 개념은 무엇냐? 변화는 개인의 특성과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럼 발전은요, 확장이나 정리를 통해 개선의 과정을 포함하는 특별한 유형이 되죠. 그래서 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발전. 예, 작가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발전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유한 성격,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발전, 외적 변화는 어떤 자극은 될 수 있어요. 순간순간의 자극. 그런데 결국 외적 변화보다는 내적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상승 나선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네, 성장은 결국 지속적이고 적당한 강도와 유대감.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전케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결국에는 서로가 동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자, 발전한다. 그 발전이 성장을 뜻하는데, 성장은 지속적이고 적당한 강도와 유대감, 그래서 서로가 동화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전하게 되는, 네, 이렇게 되죠.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그죠? 성격이 되게 괴팍한 작가로 나왔던 잭 니콜슨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네, 저도 딸을 낳고 나니까 네,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건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뭐든 간에요. 네, 그게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또 작가는 미켈란젤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그 대리석, 그 돌에 가지고 있는 이상향을 자기가 풀어준다, 끄집어내준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결국 사랑을 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의 대리석에 조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내적 발전, 그리고 성장,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대가 나쁘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진다, 아니면 습관이 나빠진다, 성격이 나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저기에 무엇인가 일조했다라는 반성을 먼저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개선점을 찾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동시성과 반응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할게요. 사랑에서 지속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랑에서는요, 동시성이 중요합니다. 이 동시성은 두 사람의 시간이나 속도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판단하여 감정의 경험과 행동을 조종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변했는데 그 사람이 빨리 알아채 주는 거죠. 이게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감과 호감, 친사회적 행동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오래 지속되는 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 충족, 그리고 이해와 존중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반응성을 인식하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 그 반응 있잖아요. 그 반응의 감정선을 이해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일단 성적 만족도도 이 반응성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죠? 맞죠? 예, 맞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리액션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맞죠? 그리고 이 반응성은 결국에는 신뢰와 헌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돌봄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가장 좋은 동물이 있죠. 강아지요. 주인의 표정에 따라서 얘들은 반응을 다 합니다. 그죠? 주인이 좀 우울하면 와서 위로해주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주인이 기분 좋아하면 같이 막 뛰고 막 신나하고 그러죠. 물론 오래 키운 강아지가 그렇죠. 네, 뭐 1, 2년짜리 강아지들은 아기를 아직 잘 몰라요. 한 3년, 5년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이렇게 감정의 반응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들을 돌봐주죠. 그리고 강아지도 우리를 돌봐주죠. 걔들은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를 울리면 내 주인을 지켜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서 짖고 막 이러죠. 네. 그리고 뭐 짖는 강아지들 욕하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예, 걔들은 반응성. 예, 이게 충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적 공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공명 그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공명이라는 게 뭐예요? 진동, 이게 진동이나 파장, 어떤 에너지가 이게 교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일단 감정적 경험과 활동이 공유가 됩니다. 같이 있는 것이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유사하면 더 잘 됩니다. 왜? 이거는 주파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주파수는 오류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증폭과 보완, 또 감폭과 균형, 이것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음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나의 음이 너무 크다, 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놀랬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것이 공명입니다. 예, 서로가 주파수가 이렇게 교환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말 오래 지속되는 과정은,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파수가 맞죠, 다. 그래서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마음이 착착착 통하게 되고,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낭만적 공명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억지 반응이 아니다. 네, 그리고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도 만족스러운,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낭만적 공명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율적 상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율적 상태라는 건요, 사실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랑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매번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아요. 계약 관계도 아니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감기 몸살로 누워 있는데 내가 골프 약속 있다, 술 약속 있다, 낚시 약속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천연덕스럽게 나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온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낭만적 공명에서는 자율적으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의 파장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면 내가 그 약속을 미뤄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가는 또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일관성은 일단 상대의 행동을 예측해서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연하죠. 어떤 일관적인 태도가 보여야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양가 감정입니다. 양가 감정은 작가는 그래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부정과 긍정이 아주 50대 50으로 팽팽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유도 효과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강해지면 그거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강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정적 감정이 미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의심, 집착, 뭐 이것도 커지는 겁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단지 그 긍정 감정만 원해서 사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세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시는 것은 설탕을 퍼먹고 꿀을 퍼먹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먹는 것입니다. 예,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도 그렇죠. 쓰기만 한다 그러면 그게 중독을 시킵니까? 아니죠. 쓴맛에 고소한 맛도 있고 쓴 그 끝맛에 약간의 단맛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가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내지는 의무 뭐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가 어떤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것들이 물론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과연 오래 지속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지 말합니다. 연애가 길어지든 결혼 생활이 길어지든 어쨌든 간에 인격적으로든 아니면 외적으로든 그 매력은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정말 뭐 매번 하와이 가서 막 리조트 가서 2주씩 놀러 다니고 포르쉐 타고 뭐 이러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지쳐요. 사람이 그냥 개인이 지칩니다. 개인이 지치면 상대의 어떤 가치나 아름다움 아니면 의사소통, 의견 조정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네 맘대로 해. 나 잘래. 짜증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자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동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의 활동, 같이 밥 먹고 같이 섹스하고 이거 수준은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모텔 가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요. 노력할 것도 없잖아요. 노력할 만한 것을 같이 하십시오. 같이 어학원을 다닌다든지 같이 수영을 한다든지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가치 있고 노력이 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대화요. 계속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의 매력,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계속 상승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제는 다양하게 계속 발전할 겁니다. 계속 상대를 탐험하듯이 연구하듯이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상대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러면 나도 그 발전에 맞춰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십시오. 아, 나 주부인데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설거지하기도 바쁜데 신랑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섹스요. 성관계. 자,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의미 있게 부부관계 하시고 연인에서 잠자리 하셔야죠. 대신에 존중하는 관계.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술을 먹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네, 관계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정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잠자리, 섹스 이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래 지속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나 060-700-4579 타로스타로 전화 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상원의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